오늘의 끝을 향해 가는 이 밤, 하루의 끝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계시다면 아마도 머릿속에 남아있던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계실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밤에는 숫자보다 질문이 남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의외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살아남을까? 이 질문은 사실 가격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음 상승장이 올 것인지, 얼마까지 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 구조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단지 오래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다시 돌아와 기대는 기반이 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걸 봅니다. 유행이 지나면 잊히는 것들, 처음엔 혁신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찾지 않는 것들, 반대로 느리고 불편해도 끝까지 남는 것들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남는 것들은 대개 사람들의 필요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한 시대의 분위기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구조를 중심으로 조용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아남는다는 말의 의미부터 차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늘 주목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오르기만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유행이 지나가도 남아있고 위기가 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사용하는 기반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기술과 수많은 금융상품과 수많은 투자 테마들 가운데 끝까지 남은 것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요가 있었고 대체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대체가 어렵다는 건 기능이 뛰어나다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능은 더 좋은 것이 금방 나옵니다. 하지만 역할이 대체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한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고 사람들이 그 역할을 통해 안정을 얻는다면 그 역할을 통째로 대체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무엇을 대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필요는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비트코인은 갑자기 만들어진 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돈은 정말 내 것일까? 이 질문은 단지 은행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은 시스템이 흔들릴 때 내 자산이 얼마나 쉽게 남의 판단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은행에 맡긴 돈, 국가가 발행한 화폐, 시스템이 보장한다고 믿었던 자산들이 순식간에 흔들렸던 경험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음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소유권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허락일까? 비트코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었습니다. 중앙이 통제하지 않는 화폐, 누군가의 허락 없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 이 출발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거래소도 있고 규제도 있고 세금도 있고 다양한 제도들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의 방향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특정한 누군가의 권한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위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점이 비트코인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트코인 기술은 낡았다. 더 빠른 코인들이 많다. 수수료도 비싸다. 맞는 말입니다. 기술만 놓고 보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은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구조는 다릅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느린 속도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제공한 것은 더 빠른 통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은 연결의 구조를 바꿨고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 경제가 움직이는 방식,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까지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임의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고 누구도 거래를 되돌릴 수 없으며 누구도 특정 개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동결할 수 없는 구조. 이 구조는 단순한 기술 경쟁만으로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기대는 이유가 결제 속도 하나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기술이기 전에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규칙이 아니라 합의와 시간 위에서 유지되는 규칙입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멀리 바라보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화폐는 늘 국가의 필요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국가는 언제나 화폐를 더 발행했습니다. 그 선택은 국가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사회를 지켜야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고 실업을 막아야 하니 어떤 방식으로든 유동성을 공급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많은 경우 비슷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구매력의 감소, 신뢰의 훼손, 여기서 중요한 건 선악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화폐라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한 그 화폐는 늘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역사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설계된 한계 위에서 움직이는 자산, 상황이 바뀌어도 발행량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 이게 반드시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것은 다른 선택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을 모두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국가 통화가 불안정한 지역,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환경,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곳, 또는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자주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정은 특정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히 안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찾기보다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내가 의존하는 한 가지가 흔들릴 때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이 수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필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필요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규제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은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걱정을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세계에서 규제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큰 변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규제는 언제나 사라짐이 아니라 편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금지하려 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제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며 가격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칩니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은 종종 이렇게 정리됩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그러면 다루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비트코인이 겪어온 길도 대체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살아남을까? 살아남는 자산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가? 시간이 지나도 핵심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생활 언어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없어지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가? 이걸 대신할 다른 것이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다시 왜 필요했지를 떠올리게 되는가? 비트코인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질문들에 대해 같은 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오를 수도 있고 지금보다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끊는 구간도 올 겁니다. 뉴스가 조용해지고 검색량이 줄고 주변에서 말이 없어지는 구간. 그런 시간도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사라질 때 기반은 더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시끄러운 열기보다 조용한 축적의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 내 자산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는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사라질까가 아니라 나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한 자산은 늘 불안하고 이해한 자산은 시간을 견딥니다. 이 말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산이든 이해가 깊어질수록 감정의 파도에 덜 흔들린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이 밤 차트를 켜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속에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살아남을까? 그리고 나는 이 흐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